자기 몸이 찢어지면서 나는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처절하게 한번 울고는 죽는 새의 전설이 있다 합니다. 그 새는 가시나무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류 작가 콜린 맥클로우가 1977년에 이 가시나무새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원 제목은 The Thorn Birds입니다. 그 복수형이죠. 가시나무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목장을 관리하는 가족의 3대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은 전 세계적인 호응과 함께 약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러한 인기로 1983년에는 미국에서 미니 시리즈로 드라마 제작이 되었습니다. 작가는요, 원래 신경과학자예요. 시드니 왕립 노스쇼어 병원에 신경과학부를 만들었고요. 미국 예일대 신경학과에 초빙이 돼서 연구와 강의를 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 소설이 상당히 성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전업 작가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가시나무새는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이 소설의 주제가 신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한 카톨릭 신부와 그 신부가 10살 때부터 키운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매기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금지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맨 끝에 희한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시나무새는 가시 찔린 채 죽어가며 노래를 부른다. 그 새는 가시 찔린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찔린 채로 노래하며 죽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가시 찔리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시나무새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에 지금도라는 얘기는 진행형이죠. ing에서 이 소설을 다 읽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벌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이니까 이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가시나무새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가시나무새는 바로 이 신부입니다. 이 신부의 이름은 렐프 드 브리카사르입니다. 신부 렐프는 정말 멋있어요. 이 렐프는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다 엄청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한번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젊은 신부죠. 이 신부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길든본이라는 시골로 첫 번째 부임지로 옵니다. 농장 주인 메리 카슨 여사의 동생 가족. 이 가족들이 막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이 신부의 눈에 띄었던 사람은 바로 이 가족의 막내딸이고 외동딸인 메리 클리어입니다. 이 신부가 메리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가슴에 디딩 하는 충격을 느꼈어요. 제 눈은 사람의 눈 같지가 않아. 너무 빛나. 보석이 눈이 될 수 있는 거야? 집에 와서도 이 흥분과 감동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매기의 나이가 10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들들한테 관심이 있지 매기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매기는 심지어 초경을 하면서 피를 흘리니까 나 이제 암으로 죽나 봐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렐프 신부가 아니야 그거는 네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기한테는 이 렐프 신부가 뭐 아빠 같으면서 엄마 같으면서 이런 존재죠. 렐프 신부는 매기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장장 50여 년이나 주위를 맴돌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렐프 신부의 가시나무가 뭔지 한번 보시죠. 렐프 신부는 매기가 성숙한 여인이 되는 걸 지켜봅니다. 어릴 때는 얘는 그냥 꼬마니까 내가 꼬마로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겠죠. 매기는 이 렐프 신부가 자기의 엄마 아빠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존재인데 애들이 왜 나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빠랑 결혼할 수 없는데 이 신부는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결국 매기는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렐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맥이야, 난 너를 지금까지 쭉 사랑했고 평생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는 몸이야. 이걸 이해해줘. 요게 바로 희망 고문 아닌가요? 맥이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신부님도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렐프 신부는 결국은 사랑 없는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온 매기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기 아들인지를 몰라요. 매기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매기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자신의 우상처럼 키웠겠죠. 렐프와 꼭 닮은 아들 데인이 자라면서 아니 자기는 사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맥이 엄청 열받았죠.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합니다. 아들을 로마에서 추기경으로 있는 생부인 렐프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교육을 잘 받고 신부가 되자마자 물에 빠진 두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익사합니다. 그리고 맥이는 바로 이 아들 데인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렐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렐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렐프는 아들의 장례를 집전하고 그 슬픔과 충격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맥의 품 안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렐프 신부의 가시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평생 만든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는 솔직하지 못했어요. 그는 신에 대한 사랑과 여인에 대한 사랑 속에서 안절부절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주교까지 되거든요. 신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가시를 계속 지어냈습니다. 처절하게 갑자기 죽은 렐프 신부의 가시나무는 확실하게 신에 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가시나무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시나무새는 바로 맥이 클리어리겠죠. 맥이는 평생 렐프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렐프는 맥에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애정이라고는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도 결국은 맥이를 버려버려요. 딸 하나를 낳고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렐프와의 사랑 속에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이냐 키우는 거죠. 맥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렐프 신부에게서 생명을 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의기양양했고 행복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 데이는 신에게서 뺏은 사랑이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맥의 가시나무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들 데인이었습니다. 아들 데인의 죽음으로 맥이는 가시나무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몸을 찢으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맥이의 가시나무는 렐프 신부에 대한 사랑과 소유욕이었죠. 맥이는 렐프에게서 아들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그의 일부라도 가졌다고 믿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죽음으로써 맥이 또한 가시나무새가 된 거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떨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나한테 한번 대입을 시켜보거든요. 나의 가시나무는 뭘까? 또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탐내거나 원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어떤 것 또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시나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가시를 만들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돈이든지 명예든지 출세든지 또는 뭐 가족과의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 가시나무에 찔려서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빗돌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데 그러면 덤덤하게 세상을 살라고요?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대주교가 된 렐프는 물론 자기 인생에
맥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어쩌다 생긴 아들 대인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정말 꿋꿋하게 신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주교까지 올라갔을 때 렐프는 어땠을까요? 마음 한 구석에는 좀 그림자가 있었겠지만 신을 향한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랑에 찔리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처절하게 죽은 거죠. 자, 이제 매기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매기는 10살 때 만난 이 신부님이 자신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남자로 보이고 여러 번 신부에게 고백을 하지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죠. 결국 그 신부의 사랑의 일부인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 동안 매기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결국은 그 아들이 죽으면서 매기가 가시나무새가 돼서 가시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매기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소중한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무엇이건 누구이건 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이 소설 가시나무새는 철없는 어린 소녀와 타락한 성직자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얘기해 주는 이야기죠. 우리 인간은 가시에 찔리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가시나무새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리고 그 인생은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시나무새의 처절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